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이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엄마 집에서 7살 아들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신우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아주 좋아 죽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살았는데요. 도저히 신우랑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서 남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이혼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전 남편과는 가끔 친구처럼 만나고 좋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결합할 생각은 1도 없는데요. 무엇보다 신우가 남편의 동생으로 있는 한은 그 집과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질렸고 너무 싫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곳 사연살롱에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고 4년 조금 못된 시간을 만나다 결혼했어요. 양가 비슷한 형편이라 따질 것도 잴 것도 없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 제 인생을 뒤흔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빠의 사고 소식이었죠. 사고 현장은 정말 끔찍했어요.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했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다시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셨어요. 한평생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과 당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을 하신 분이셨는데 교통사고라는 건 나만 안전운전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대형 화물 트럭을 모는 기사였는데 어이없게도 사고를 낸 그 차는 멀쩡하기만 했는데 저희 아빠의 택시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택시에 태운 승객은 없었지만 엄마에게 집에 들어간다며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만두를 포장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셨는데 그게 아빠의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충격과 큰 슬픔 속에 온전한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죠. 그래서 장녀인 저와 상주인 7살 아래 남동생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빈소를 찾은 동료 기사분들이나 친척들이 조문을 하다 눈물을 보이기 일쑤였는데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따로 없었네요. 저희 아빠는 저희 남매한테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좋은 아빠였는데 어떤 이에게는 좋은 동료, 든든한 형, 착한 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못 말리는 애처가셨죠. 동생이 지방에 있는 공기업에 취직해 나가고 제가 시집 가면서 집을 나갔을 땐 이젠 자기들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며 그렇게 엄마와 알콩달콩 즐겁게 사셨거든요. 그랬던 아빠였기에 저도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의 충격은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슬프기도 했지만 걱정하느라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마저 잘못될까 온 신경을 쏟으며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아, 이래서 결혼들을 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도 딱 한 사람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제 신우였죠.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웃겨? 사돈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육개장 먹었으면 됐지. 무슨 오지랖을 그렇게 떠는 건데? 누가 보면 며느리 눈치 엄청 보고 사는 줄 알겠네. 오빠도 그래. 오빠는 사위라서 그런다지만 오빠라도 엄마 아빠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보내야지. 야, 장모님 지금 쓰러지시고 몸도 못 가누셔. 그리고 네 올케 언니도 충격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엄마 아빠도 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너나 좋은 말 할 때 와서 조문하고 가라. 싫어. 난 장례식장 가면 어쩐지 계속 재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언니도 정신 없다며. 그럼 내가 안 가도 안 온 줄도 모르겠네. 그냥 오빠 니가 잠깐 왔다 갔다고 해. 오빠 너는 센스가 없어. 시끄러워. 지금 그게 이 타이밍에 할 소리니? 그리고 지금 니 올케 언니 옆에서 다 듣고 있거든?
너 오빠 진짜 화내기 전에 당장 튀어와. 네, 맞아요. 저는 남편이 신우랑 통화할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남편의 얼굴이 곤란해 죽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안 와도 된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이미 그 속내를 다 알았는데 억지로 인사를 논들 저라고 신우가 반갑겠냐고요. 신우와 저는 평상시에도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지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아서인지 그나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신우의 짓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또 그 꼴은 못 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신우한테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신우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정말요. 그렇게 친정 아빠를 눈물로 보내드리고 힘든 엄마 대신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이를 낳아서 아들애가 두 돌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손이 많이 가는 아들아이 보랴 아빠의 일로 우울에 걸린 친정엄마 돌보며 친정일 처리하랴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보다 못해 한 달 휴직을 하고 엄마를 옆에서 저를 도왔고 저는 동생이 온 후로는 조금 수월해져서 아빠의 유품과 유산 그리고 보험 등의 정리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뜻밖의 아빠가 남긴 보험금 액수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었는데 엄마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빠 친구분이 보험 일을 하셨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는 하루 종일 운전하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재수씨가 든든하지. 그리고 원래 이런 거 들어놓으면 오래 산다. 왜? 영정사진 미리 찍어두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 같은 거지.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제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괜히 자기가 그런 입방정을 떨어서 저희 아빠가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요. 저는 아니라고 그분을 위로했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뜻밖의 보험금이 나와 저희 엄마가 수월해진 게 맞으니 저는 도리어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뭔지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 엄마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아빠 쪽 친척들이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나눠줘야 한다며 엄마를 괴롭혔어요. 네가 지금 보니까 내 동생 잡아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미친. 난 진작에 네가 그런 애라는 거 알아봤어. 너 아니었으면 내 동생 그렇게 죽지도 않았다고. 좋은 말 할 때 내 동생 목숨값 내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속이 어떤지 다 아시면서. 형수, 설마 형 보험금 형수 혼자 꿀꺽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 정말 힘들어요. 형수도 알잖아요. 형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걱정했는지. 그러지 말고 저 딱 2억만 주세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형 대신 형수 돌봐드린다니까요. 도련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그 이 보험금에 욕심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애들 핑계로 지 혼자 독식할 작정이지? 너 좋은 말 할 때 보험금 안 내놓으면 오늘 너도 내 손에 내 동생 따라갈 줄 알아. 당장 내 동생 사망보험금 내놔.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니 어느 날부터 엄마는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심신이 약해졌고 나중엔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지내셨는데 그러니 돈에 눈이 먼 큰 고모와 막내 삼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친정에 빚받으러 온 빚쟁이 마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안 저와 제 동생이 한동안은 엄마 옆을 떠날 수 없었죠. 고모, 삼촌, 오늘도 여기 오셨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아빠 보험금 고모랑 삼촌한테 줘야 할 의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법이 그래요, 법이. 법이고 나발이고 내 동생이고 얘 형인데 우리가 왜 자격이 없어? 그럼 고모 죽으면 저도 고모 조카니까 고모 자식들이랑 똑같이 유산 받을 자격 있어요? 삼촌도 그래요. 삼촌 죽으면
삼촌이 애지중지하는 그 집이랑 차랑 저랑 지훈이가 가져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삼촌은 진짜 염치도 없다. 아빠 살아계실 때 그렇게 도움받고 한 푼도 갚지 않았으면서 보험금을 달라고요? 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저희가 그거 삼촌한테 청구할 수 있대요. 저희 아빠가 계좌로 돈 빌려주셨잖아요. 그게 다 증거가 된다고요. 뭐? 아니, 돈 빌려준 사람이 죽고 없는데 무슨 돈을 갚아? 진짜 뻔뻔하다. 죽은 사람한테 빌린 돈은 갚을 필요 없고 죽은 사람한테 나온 돈은 챙기고 싶고? 삼촌,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계속 계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흥분해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어요. 그러자 큰고모와 막내 삼촌이 발빠르게 도망을 가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이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빠 사망보험금이 있으니 이왕이면 시설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게 두루두루 낫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나는 싫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니? 그리고 엄마는 이 집 절대 못 떠나. 이 집에서 아빠랑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럼 어떡해. 여기 엄마 혼자 지내기 힘들어. 주택이라 매년 관리해야 하는데 엄마 혼자 그걸 다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고모랑 막내 삼촌이 또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 혹시 모르지. 큰고모가 다른 형제들까지 전부 꼬셔서 한 번에 데리고 나타날지. 그거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지은이도 한 달 뒤면 복직해야 하고 나도 아직은 정우가 어려서 여기 맨날 올 수 없잖아. 그래도 그냥 내 말 들어. 아빠도 그러길 바랄 거야. 엄마 계속 그렇게 고집부리면 나도 이제부터 그냥 나 몰라라 할 거야. 친정 없다고 생각하고 막 할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누나 진정 좀 해. 엄마가 괜히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누나도 다 알면서. 그래 알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젠 살궁리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친정 엄마의 이사를 무조건 권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엄마는 딸의 말을 듣기로 했고 저는 최대한 입지와 시설이 좋고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친정 엄마가 살 집을 찾기를 여러 날. 아직 완공이 되진 않았지만 1년 정도 기다리면 입주를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알게 되었고 웃돈을 주긴 했지만 로얄층 30평대 입주권을 살 수 있었어요. 그때도 친정엄마는 좋아하시기는커녕 혼자 지낼 건데 30평대는 너무 크다며 이번에도 돈 생각해서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우선 집이 넓어야 저와 동생이 집에 가서 지내기도 편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알아보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서 매수할 수 있을 때 넓은 평수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엄마가 싫다고 해도 남동생과 상의해 36평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나중에는 엄마도 저희 남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친정엄마는 살던 집을 팔고 아파트 입주 전까지 남동생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제가 친정일로 바쁜 그 즈음 시댁에도 크다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신우의 임신이었죠. 신우는 시집도 안 간 처녀였는데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원래 남의 눈엔 잘 보여도 부모나 가족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언제고 남자 좋아하고 방탕한 신우가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반쯤 넋을 놓고는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뱃속에는 생명이 자리하고 있고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는 이번 기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혼을 안 시킬 재간이 없었죠. 그렇게 신우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이었죠. 앞서 말했듯 저희 시댁도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혼식에 보태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는 신우는 눈만 높아서는 바라는 것도 참 많았어요.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정말 돈 이거밖에는 없어? 돈 2천 가지고는 아파트는커녕 요즘 짓는 빌라도 못 사. 누가 사고 친 딸 자식 집까지 사줘서 시집 보낸다든? 그러게 누가 애부터 가지래. 그리고 원래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야.
그러니 네 성에 안 차면 잘난 네 남편 될 놈한테 사오라고 해. 보아하니 거기도 별 볼 일 없게 생겼던데. 그럼 욕심을 줄여야지. 아씨, 엄마는 치료만 맞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욕심을 줄이래. 엄마는 늘 그런 식이지. 맨날 오빠랑 나 차별하고. 오빠 장가 갈 때는 그래도 5천만 원 해줬잖아. 근데 나는 왜 2천이야? 얘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억지를 부려. 2천도 큰 돈이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리고 네 오빠는 엄마 아빠가 준비할 시간이라도 줬지. 넌 아니잖아. 세상 남자 다 만나보고 제일 잘난 놈이랑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뭐야?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동네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지도 뭐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사고 친 주제. 뭐? 빌라를 사? 빌라 같은 소리 하네. 엄마는 할머니네 사람이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애기가 뱃속에서 다 듣고 있어. 엄마한테는 나랑 우리 애기가 신경도 쓰이지 않는 거야? 내가 어디 지하 단칸방에서 애 낳고 살았으면 좋겠냐고. 아우,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니들이 사고치고 결혼한다고 했으면 옥탑방을 가든 지하방을 가든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씨, 몰라. 엄마 미워. 나 애기 낳아도 엄마 안 보여줄 거야. 그래라. 나도 그게 좋다.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 네 올케 언니는 맨날 이때껏 엄마한테 정우봐달라고 안 했어. 며느리랑 딸이 같아? 엄마 노년이 후회하지 마. 원래 늙으면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딸 찾는 거 몰라? 신우는 참 한심하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저한테 불똥이 튈까 조금 몸을 사리기도 했었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엄마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걸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래도 임신한 딸 자식 어쩔 수 있냐며 갖고 있던 돈을 탈탈 털고 부족한 건 대출까지 받아 옛날 빌라를 전세로 얻어줬는데 그도 그럴 게 예비 매제는 참 허우대만 멀쩡할 뿐 집에서 내놓은 자식으로 돈 한 푼 없는 처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당신들이 정말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신우는 단칸방은커녕 결혼식도 제대로 올릴 수 없을 것 같았고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의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셨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시부모님께 드렸어요. 시부모님이 신우 결혼으로 워낙 출혈이 크시니 조금이나마 보전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돈을 드렸는데 남편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런데 정작 신우는 감사는 개뿔. 결혼식장부터 드레스, 신혼여행, 신혼집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 결혼식 사진도 예쁘게 나왔을리 만무했고 결혼식 내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울기만 하는데 진짜 제 동생이면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을 겨우 참았네요. 아무튼 신우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원래도 일하기 싫어하는데 결혼과 임신까지 했으니 신우는 집에서 버는 것도 없이 놀기만 했고 반찬은 친정인 시댁에 전적으로 받아먹으며 신혼생활을 이어갔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죠. 신우가 어떻게 살든 저한테만 피해주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부쩍 야위어 가셨고 남편이 걱정이 많아져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신우이의 신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심했는데요. 좋은 가전제품을 장만할 여력이 없으니 전부 다 렌탈로 고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그 렌탈료 내기도 버겁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우는 정신 못 차리고 그놈의 SNS에 빠져서 거짓 자랑하기 바빴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다 나중에 돈이 되는 거야. 인스타로 유명해지고 팔로우도 많아지면 광고 좀 해달라고 공짜로 협찬 엄청 많이 들어온대. 내 친구들 몇 명도 벌써 그렇게 돈 번다니까. 내가 걔들보다 빠지는 게 없는데. 두고 봐. 나도 유명해져서 애 낳기 전에 언니 친정 어머니 가는 한강뷰 아파트 이사 갈 거야. 하도 그렇게 신우가 호언장담을 하길래 저는 생전 처음으로 SNS를 해봤어요. 그리고 신우의 SNS에 들어가 보니 이건 뭐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뭐 하나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대기업 임원 막내딸이고
자기 남편은 잘 나가는 변호사에 자기는 유명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인데 임신하고 잠깐 쉬는 걸로 거짓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그 솜씨가 좋긴 해서 모르는 사람은 믿겠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순짝투 명품 가방에 옷이 넘쳐났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원래도 그런 쪽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신우 덕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들이 전부 진짜는 아니겠구나 하고 한 수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게 자기는 온통 거짓으로 포장을 해놓고 남이 올린 사진과 자랑에는 못 참아 했는데요. 그게 자기 친구면 더 했어요. 이런 순뻥쟁이, 지가 무슨 몰디브를 가. 택배하는 남편이랑 사는 주제에 지가 퍽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사기죄로 잡아 넣어야 해.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안 그래요, 언니? 뭐야? 이 집이 진짜 지 집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지 집이냥 사진이나 찍었겠지. 뭐야? 얘 보톡스 맞았어? 지랄지랄 돈지랄. 사람들은 진짜 보는 눈이 없나 봐. 언니도 이게 안 보여요? 딱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라며 열폭을 하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고 딱 그 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못 참고 한 소리 했죠. 남 신경 쓰지 말고 아가씨도 정신 차리고 살라고요. 일단 렌탈로 꾸며진 집부터 해결하라고 잔소리를 했는데요. 신우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죽자고 덤비더군요. 언니가 뭔데 그래요? 언니가 뭐 렌탈비 한 달이라도 내줘봤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냐? 남들은 전부 신혼살림으로 장만하는데 그거 못해서 렌탈하는 기분을 언니가 알아요? 돈이나 주고 말을 하든가. 하나밖에 없는 신우 결혼하는데 입 싹 닦았으면서. 입을 닦아요? 저도 아가씨 결혼할 때 적금 깼어요.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좀 뜯어갔어야죠. 저도 뭐 좋아서 적금 깨서 그 돈 전부 어머님 아버님 들었겠냐고요. 그 돈 결과적으로 아가씨한테 들어간 거예요. 설마 그것도 나 몰라라는 건 아니죠? 생색은? 근데 그 돈은 저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따려고 줘놓고 왜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생색을 내고 싶었으면 저를 줬어야지. 안 그래요? 가만 보면 언니는 엄청 똑순이처럼 구는데 실상은 좀 띠란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 언니, 그러다 저한테 치겠어요. 저 임신한 거 까먹은 거 아니죠? 그리고 임산부한테는 화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놀래서 애가 잘못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는 임신하고 함부로 짓거리면서 저는 지가 임산부라 조심해야 한다니 무슨 이런 막장 논리가 있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서 신우가 원하는 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죠. 뭣도 모르는 남편이 신우랑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하면 나는 됐다고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도 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걔가 지금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애가 오락가락한다. 네가 나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윗사람이니 참아라. 네가 이해해주면 나중에 지도 뭐 느끼는 게 있겠지.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시어머니한테도 서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의 상태가 나날이 심해진다는 거였죠. 제가 욱하는 성깔이 있어서 일을 한 곳에서 한 달 이상 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렌탈비, 카드값 등 돈은 계속 마이너스고 급기야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신용카드를 달라며 떼를 썼는데 제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니 불똥이 엄한 저한테 튀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성질이 났어요. 언니, 지금 저보고 속으로 한심하다고 했죠?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친정에 민폐 끼치고 산다고 속으로 욕했잖아요. 저 다 알아요. 언니 표정이 딱 그랬거든요. 어머, 아가씨,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언제는 임산부 앞에서는 화도 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까지 시비 거는 거예요? 저도 임신해봤지만 이건 임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애가 아가씨 닮을까봐 무섭네요. 뭐예요? 엄마, 올케 언니 하는 말 들었지? 날 아주 미친 거 취급해.
아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게 신우는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처럼 사사건건 지 꼴리는 대로 시비를 걸고 다녔고, 그날은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내며 뭐라고 했는데 신우가 서럽다며 울고불고 쌩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의 불호령에 또 잔뜩 쫄아서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는데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신우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았죠. 그래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신우의 사과를 받는 척 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시아버님의 화가 저한테 돌아올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도 신우이의 정신병은 계속되었고, 나중엔 제가 갖고 있는 옷이며 가방 브랜드를 보고는 입에 개거품을 물며 저를 헐뜯기 시작하는데, 진짜 속으로 참을 인자를 몇 번이고 주문처럼 외웠네요. 언니, 이거 명품이죠? 세상에, 돈도 안 벌면서 어떻게 이런 건 사요? 우리 오빠가 혼자 생고생하면서 벌어온 돈으로 혼자 이런 거나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와, 염치 없다. 이거 작년 생일에 제 동생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자기 보너스 받은 것도 있다고. 그리고 이거 명품이라도 100만 원도 안 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래도요. 언니 주제에 그런 호사 가방이 말이나 되냐고요. 언니 아빠 죽고 나온 보험금 많다고 하더니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아가씨, 말 좀 가려서 해요. 저희 아빠 보험금에 단 한 푼도 손댄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돈 이미 거의 아파트 입주권 사면서 다 쓰고 없고요. 제가 무슨 아가씨 같은 줄 아세요? 말 조심해요.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 애 놀라게. 그 가방이 언니랑 안 어울리게 예쁘다고요. 나중에 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빌려줘요. 싫거든요. 참 뻔뻔하죠. 저는 살다 신우 같은 인간 말종은 처음 봐요. 그리고 그날 이후 더는 신우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신우 있으면 시댁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남편은 입으로 알겠다고 했지만 자기 부모가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냐고 한 소리를 들었는지 중간에서 어쩌지 못하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라고 제가 접고 들어갔네요. 그런데 신우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우가 이사를 가야겠다며 또다시 난리를 친 게 사건의 계기가 되었어요. 나 힘들어서 더는 그 집에서 못 살아. 거기 엘베도 없는 옛날 빌라잖아. 내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갈래. 이거 사. 아직 계약 기간 반도 안 지났는데 무슨 이사야? 그리고 꼴랑 4층인데 운동 삼아 천천히 다니면 되지. 싫어. 그러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잘못되면 그때는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이게 주둥이만 열면 책임 타령이야. 그렇게 이사를 가고 싶으면 니들이 모아서 가야지. 왜 여기서 때를 써? 뗐으면 다 해결되니? 몰라. 오빠, 이번에는 오빠가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오빠가 한 4, 5천 정도만 도와주면 나도 엘베에 있는 빌라나 9억 아파트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네는 너무 후지기도 하고 산부인과까지 너무 멀어. 그야 아가씨가 곧 죽어도 그 병원 다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가까운 데로 병원으로 옮겨요.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4, 5천이요? 지금 장난해요? 설마 그 돈이 그냥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희도 전세 살아요. 저희는 뭐 이사 안 가요? 그래도 언니네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랑 9억 빌라가 비교가 돼요? 언니는 더 살 수 있지만 나는 못 산다고요. 너 조용히 안 해? 못 살면 뭐 어쩌라고. 너 또다시 올케 언니한테 덤벼. 그때는 오빠 진짜 화낸다. 이게 임신했다고 요즘 봐주니까. 웃겨?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주제. 돈 안 줄 거면 잔소리하지 마. 찐따 주제. 너 오빠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넌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니?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내 명대로 못 산다. 왜 나한테만 그래? 솔직히 너무하잖아. 언니,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니 정말 너무해요.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식구 모두 언니 친정엄마 돈벼락 맞은 거 아는데 언니는 어쩜 입을 싹 닫고 모른 척을 해요? 언니 아빠 장례식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올케 언니, 그렇게 살지 마요. 벌 받아요. 순간 저는 꼭지가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왜냐하면 저희 시아버님이 그야말로 그 순간
거실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차마 딸이 임신 중이라 어쩌지를 못하시겠는지 다 필요 없으니 싹 다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도 결혼하고 시아버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그냥 다들 가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기회다 싶어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천하의 죄인처럼 제 눈도 못 마주치며 동생 욕을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남편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신우가 미안하다며 전화를 걸었더군요. 이건 또 무슨 투작인가 싶어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언니 아직도 화 안 풀렸죠? 그게요.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화 풀어요. 내가 사과의 의미로 언니 좋아하는 초밥 살게요. 됐어요. 그 초밥 얻어먹고 또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그냥 가급적이면 저는 아가씨랑 부딪히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언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동생이 좀 모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언니가 없어서 언니를 올케가 아닌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니도 남동생만 있지 여동생은 없잖아요. 신우라도 가족인데 언니 동생 하면서 이제라도 잘 지내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솔직히 지금도 아가씨가 무슨 마음에 그러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해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풀 테니까 이제 그만해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죠. 임신을 하니까 그래요. 뭐 하나가 딱 걸리면 그게 그렇게 계속 걸리는 거 있죠? 그냥 저 마음 편하게 이번만은 봐주세요. 그래요. 아가씨 마음 불편해서 그런 거면 그렇다고 쳐요. 그럼 다른 용건은 없는 거죠? 그럼요. 고마워요, 언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언니 친정엄마 이번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요. 그 아파트는 방마다 에어컨 들어가죠? 요즘은 식세기랑 냉장고도 다 빌트인 옵션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 있어요?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요? 다 있어요. 어차피 사야 하는 것들이라서. 그랬구나. 짱 이쁘겠다.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아파트 홍보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돈 어르신 사실 집이니까 좀 알아봤죠. 근데 거기 진짜 좋더라. 인프라가 아주? 아, 붙박이장도 다 있는 거죠? 사돈 어른 아파트인데 무슨 타입이에요? 보니까 타입이 좀 많던데? 아, 사진 있으면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때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도 꿍꿍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사돈집이니 상관없지 않냐며 사진 없다고 매몰차게 말하고 그 이상은 신우가 뭘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난리치고도 남았을 신우가 그날은 웬일인지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더 수상했어요. 그리고 매우 찝찝했죠. 그런데 신우의 수상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제 아이 옷을 샀다며 주질 않나. 평소 고모 노릇은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이와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으며 제 아들에게 신경을 써주는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신우는 저는 그냥 이제라도 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러죠. 곧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엄마보다 언니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언니를 보고 배울 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상 아이가 태어나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정우한테 고모 노릇도 제대로 못 해줬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도 정우는 제 첫 조카인데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무심했어요. 역시 시집가고 임신을 하니까 철이 들긴 드나 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닥 그 말에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신우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 마음속 앙금을 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저도 엄마이다 보니 제 아이에게 잘하려 신경 써주는 모습이 제 마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계심은 조금씩 풀렸어요. 그 사이 신우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잘 지내게 되었고 곧 출산이니 이것저것 신경을 써줬는데 신우가 정말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전에 보지 못한 마음과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어느새 완전히 풀리게 되었죠. 그리고 신우의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엄마의 아파트 입주일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구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신우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식구들끼리 모처럼 다 모여서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셨어요. 남편도 요즘 제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했는데 그때는 신우랑도 잘 지내고 있던 터라 좋은 마음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날 저를 기다리고 있을 폭탄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이 외식 장소에 도착하니 신우가 시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또 병이 도진 거죠. 나도 아파트 가고 싶어. 올케 언니 엄마 사시는 아파트 가고 싶단 말이야. 얘가 진짜 왜 이래? 거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면 나도 가겠다. 이보게, 자네가 좀 말려보게. 소용없어요. 그 아파트에 완전 꽂혀서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이참에 저희랑 합가하시면. 자네까지 왜 이러나? 그래, 니들 잘 왔다. 얘 좀 어떻게 해봐라. 곧 있으면 출산할 애가 니네 친정이랑 같은 아파트 가고 싶다고 이런다. 네? 언니, 저 언니한테 진짜 서운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가씨, 왜 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잘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언니, 제 평생 부탁이에요. 제가 언니 친정엄마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안 돼요? 거기 앞에 한강도 보이고 초품하라. 유치원, 초등학교 다 있다면서요. 그런 데를 노인네 혼자 살아서 뭐해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제가 언니네 친정엄마 모시고 살게요. 언니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 편이 낫죠? 언니,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 거기서 애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밥이고 청소고 제가 다 할게요. 대신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게 해주세요. 네? 저 그런 고급 아파트 사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데 살아보겠어요? 요즘은 그런 데 살면 애도 무시당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렴 다 늙은 할머니보다는 이제 갓 태어난 새 생명이 더 중요하죠. 안 그래요? 저 그 아파트 살면서 우아하게 유모차 끌고 산책도 하고 다른 엄마들이랑 어울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SNS에 나도 잘 산다고 올리고 싶어요. 야, 저게 드디어 돌았네. 너 그 입 안 닫아? 우리 장모님을 네가 왜 모셔? 그런 게 꿈이면 네가 노력해야지. 뭐? 안방을 내줘? 드디어 미친 거야? 자기야, 우리 그냥 가자. 저딴 애 말 듣지 말고 나가자고. 진짜 너 같은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쪽팔린다. 너는 오빠라는 게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동생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오빠라는 놈이 달래줄 생각은 않고? 네? 달래줘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가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새 아파트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돈 아파트를 탐을 내요? 왜? 그렇게 안방 차지하면 자기 거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보죠? 됐어요. 저 그냥 이혼할래요. 뭐야? 고작 그깟 일로 이혼을 한다고? 자기야, 왜 그래? 흥분하지 말고. 나 흥분한 건 맞는데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진짜 더는 안 되겠다. 나 당신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당신의 집구석 너무 싫어. 이대로 더 살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당신도 나랑 정우 생각한다면 이혼해줘. 당신한테는 감정 없지만 더는 못 해먹겠다. 언니, 아니지. 너 지금 말 다 했냐? 집구석? 지는 지 아빠 목숨값으로 떵떵거리는 주제에 네 아빠 목숨값으로 그렇게 사니까 좋냐? 남편 죽은 돈으로 새 아파트 들어가 사는 엄마나 딸이나 똑같네. 뭐? 저는 신우의 말에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임산부건 말건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죠. 그러자 신우는 자기 배를 움켜쥐고는 배가 아프다며 발광을 했고 어머니도 어디서 자기 딸한테 손찌검이냐며 그 난리통에 저는 우습게도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했네요. 매제라는 놈이 저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떳떳하게 조사받고 떳떳하게 풀려왔어요. 그리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 다음날 이혼장을 남편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더는 같이 사는 건 힘드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면 합의 이혼 해달라고 했고 재산 분할, 양육비도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자기가 자기 가족들 안 보고 살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모든 게 제 친정에 까발려지니 자기도 더는 염치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 끼었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 도장을 찍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아이 부모로서는 계속 얼굴 보고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합의 이혼한 사실을 들으셨는지 광분을 해서는 뭐 그깟일로 이혼을 하냐며 저한테 한바탕 모진 소리를 쏟아 부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엄마도 참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치며 화를 내니 시어머니도 찍소리도 못하시더군요. 당신도 아셨겠죠. 당신 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 말종인지요. 그리고 그 딸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신우가 곱게 보이진 않았을 텐데요. 정작 원흉인 신우는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오빠가 이혼을 하든 말든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나 봐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저도 신우를 저대로 그냥 두고 쫑을 내기는 싫더라고요.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 저도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도 똑같이 치사한 방법으로 신우한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SNS에 신우의 실체를 까발려버렸어요. 먼저 신우 SNS에 들어가 전부 거짓말이지 않냐며 댓글을 달았고 제 SNS 계정에 신우 집과 그동안 저한테 진상 부린 것들을 부지런하게 올렸는데요. 그랬더니 제 전화에 불이 나게 신우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차단해버렸어요. 그러자 제 SNS에 들어와 또 저희 아빠 보험금 어쩌고 써놓았길래 그래서 능력도 없으면서 사돈 아파트에 빌부터 살려고 했냐고 대댓글을 쓰니 자기도 쪽팔렸는지 SNS 계정도 삭제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고소하든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신우와 매제는 천생연분이잖아요. 사고치는 마누라 옆엔 사고치는 남편이 있었죠. 신우 남편은 제가 제일 혐오하는 음주운전으로 반불구가 되었고 거기에 고액의 형사합의와 벌금까지 받았는데 그런 남편이랑 못 산다고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하지만 매제 입장에서는 신우를 놔줄 리 없죠. 결국 시부모님은 자기 딸이랑 외손녀를 구할 마음으로 또 빚을 지어 이혼 소송을 벌였는데 워낙 신우가 결혼 생활 중 잘한 게 없으니 소송도 패소하고 말았어요. 판사님이 그러셨대요. 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해도 남편이 심한 장애를 입었는데 아내가 그걸 문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건 매정한 일이라고요. 아내 또한 혼인 기간 중 잘한 게 없으니 둘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패소의 이유를 설명하셨다는데 참 현명하고 존경스러운 판사님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시댁은 딸 자식 하나 때문에 살던 집도 팔게 되었고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자기도 그런 집이 너무 싫다며 작년부터는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고 왕래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과 합칠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저 제 아이 아빠로서 그리고 이젠 친구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집구석에서 나와 현재는 신우가 그렇게 탐내던 친정엄마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거기서 아들 아이를 키우며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죠. 저희 엄마가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해 주시니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일을 하니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가끔 같이 못 놀아줘서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데 아들은 일하는 엄마가 멋있다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깨가 으쓱하던지 그러면서 내심 관종 망나니 고모를 닮아 자랑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될까봐 저는 앞으로도 학업보다는 인성교육에 열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남편과는 이 정도의 거리에서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만약 그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기꺼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고 싶어요. 가끔 전 남편과 잘 지내는 저를 보며 재결합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저는 어쩐지 지금이 훨씬 더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사람 외에
그 사람의 식구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요. 지금은 아무리 왕래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살아보니 이젠 엄마와 떨어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엄마와 많은 추억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엄마는 돌싱 딸 때문에 현재는 참 바쁘게 살고 계세요. 아파트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셨고 그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 놀이터 외출 나가면 함흥차사인데 저는 활기를 되찾은 지금의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가능하면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고 재미있게 제 옆에 계셔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효도하며 제대로 된 딸 노릇하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틈틈이 제 인생도 멋지게 살아보려 하는데 이것도 욕심인 건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도 저는 누구랑 다르게 이왕이면 건강한 욕심부리며 인생 2막을 살아보려 합니다. 부디 살면서 전 신우 같은 그런 인간 부류는 다시는 만나지 않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늘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